AfD 내 징병제 논쟁, 동서 진영 갈등으로 확대. 독일 대한당 내부에서 오랫동안 확고하게 유지되어 온 징병제 부활 요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AfD는 그동안 당, 강령의 징병제 부활을 명시하며 이를 애국주의의 표현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여름 인터뷰에서 공동대표 티노 찌르팔라는 나는 현재 징병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같은 시각 앨리스 바이델은 징병제 부활은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찌르팔라는 특히 동독 지역에서 지지자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는 선거 유세에서 나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다. 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겠다고 외치며 큰 호응을 얻었고, AfD 동부 지부는 자신들을 평화의 정당으로 규정하며 징병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책 이슈를 넘어 당내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현재 AfD 연방의회 의원 151명 가운데 동부 출신은 42명에 불과해 서부 진영의 힘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동부 지부에서는 서부가 동부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여 있으며, 서부에서는 동부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부각된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징병제 논쟁은 AfD의 대외정책 노선 차이와도 맞물리고 있는데, 찌르팔라는 칠러 성향을 드러내왔고, 바이델은 최근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며 러시아에도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하는 등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국방 문제를 넘어 이번 논쟁은 AfD 내부의 권력 분포와 동서 진영 간 갈등, 나아가 당의 외교 노선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분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후임론의 본격화, 최대우 여성 대통령 배출 요구.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27년 3월 18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기독민주연합 내 주요 인사들은 이번에는 보수 진영에서 나아가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시민행사에서 2027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최대우 사무총장 카르스텐 린네만도 이미 지난 5월 여성 대통령이 독일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1949년 연방공화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모두 12명의 대통령이 선출됐으나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몇몇 여성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아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전 최대우 대표, 카트린 괴어링 에카르트 녹색당 부의장 경험 등이 여성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최대우가 여성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이는 단순히 인물 교체 차원을 넘어 독일 사회의 성평등 세대 교체 흐름과 맞물려 상징적인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 철도 12월부터 대규모 운행 변경. 독일 철도는 오는 12월 예정된 정기 운행 변경을 앞두고 장거리 열차 운행 계획을 대대적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노선에서는 고속열차가 더 자주 운행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소도시는 일부 연결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배는 독일 내 가장 수요가 많은 북남측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운행 횟수를 크게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함부르크 하노버 교팅겐 경로와 베를린 할레 에르푸르트 니른베르크 경로에서는 12월부터 약 30분 간격으로 이체해가 출발하게 됩니다. 또한 베를린 미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구간에는 정차를 최소화한 초고속 스프린터 투입이 확대돼 소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노선 역시 니른베르크를 경유해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승객 수요가 줄어든 소도시 연결은 감축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하루 5차례 운행되던 라이프치히에나 니른베르크 IC 노선은 횟수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독일 우주강국 도약의 길. 유럽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에 비해 우주개발 분야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독일은 이를 좁히기 위해 강력한 우주 경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독일인 최초로 우주에 오른 라베아 로그계의 도전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 스타트업이 자체 제작한 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내년 발사 예정인 나사의 아르테미스 2달 탐사선에는 독일산 소형 위성 타켈레스가 탑재됩니다. 독일항공우주센터의 발터 펠처 박사는 우주 임무에 참여하는 것은 최고의 성취라며 독일의 우주 스타트업과 기술, 생태계는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산업연맹 뉴 스페이스 이니셔티브의 매티아스 바우터 대표는 우주산업은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제품 시스템의 혁신 엔진이며 전혀 새로운 사업 모델의 기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우주 개발을 단순한 과학 사업이 아닌 산업 안보 경쟁의 장으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단순히 우주 기술을 추격하는 단계를 넘어 뉴 스페이스 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가톨릭 주교회의 새 교황과 개혁 방향 논의. 독일 가톨릭 주교회 일가을 전원회의에서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의 교회 개혁 의지와 독일 가톨릭계의 미래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급진적 개혁 계획은 없다고 밝혀 독일 내 개혁 세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특히 동성 커플 축복 등 독일 주교회의가 추진해온 사안들이 제동을 걸릴 가능성이 제기됐고, 일부 보수 성향 주교들은 이를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의 개혁 기조 종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독일 주교회 의장인 게오르크 베칭크 주교는 독일 주교들의 방향성과 새 교황의 입장은 상충하지 않는다며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신호달교의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말 및 주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가자, 지구 전쟁의 즉각적 종전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를 촉구했는데, 선언문은 하마스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국제법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명시했으며,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주교들은 사회복지개혁 논의와 관련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정치권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